깜찍한 꿈이 피어나오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네, 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경남입니다. 오늘부터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 인문학 서재 이용 원장님이신 오인태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게 있는데 소감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상파 방송, 라디오 방송도 이렇게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 유튜브 방송 오늘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리드해 주십시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원장님 믿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원장님 오늘 처음 뵀는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그 시가 있는 밥상이라는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이런 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외한인데 오늘 좀 잘 읽어보고 그것도 감성이 좀 충만한 제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사실 그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상당히 화려한데 너무 화려해서 그런 거 말고 초중고가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졸업은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분명히 졸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 그 학창 시절 좀 이야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저 그랬어요. 예. 예, 그 국민학교는 함양 안희중학교를 나왔고, 네. 초등학교 네. 안희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안희중학교,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거창에로 유학을 했어요. 그 거창 대성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쵸. 조금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죠? 네, 예. 그렇죠. 뭐 그 당시는 안희에서 거창까지 요즘은 차로 가면 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은 그때 다 자취를 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기억은 그때는 다른 뭐 뚜렷한 어떤 문화 소일거리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책밖에 읽을 게 없었는데 제가 이게 좀 소문난 독서광이었는데 아,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자유교양 경시대 대회라고 있었어요. 예. 그게 좀 고전 읽기 대회라고도 했었는데 그쪽에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래 그게 저 함양군 대표로 네. 했어요. 경남대 진주에까지 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살던 동네가 예. 그 황곡이라고 안희 주로 안희를 가봤는데 어디쯤에 있습니까, 동백이가? 그게 이문에서 거창 시목으로 넘어가는 길이. 아, 예, 예. 지금 판교 지나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문, 황곡, 숭림, 차버리죠. 방향은 그럴 것 같아. 예, 예, 일로 방향. 예, 예. 말이 시목으로 연결된 예. 골짜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동네가 안희 국민학교 그 통학 거리가 가장 먼 동네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자전거도 없었을 때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걸어서 한 7km, 8km 왕복. 그러면 그건 뭐 심리가 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심리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리가. 그게 보통 우리가 4km를 심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8km가 좀 20리 좀 그렇죠. 8km, 20리. 예. 그런 거죠. 그거를 걸어서 다니면서 늘 그냥 책을 읽었어요. 책을. 역시 다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전 읽기 그 자유교양 경시대회가 중2 때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문해부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함양 출력문화제 그 100일장이 나오고 아, 철육문화. 예, 예, 예. 예.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100일장을 나섰는데 마침 그때 내 그 시제도 생각이 납니다. 합이라는 시제에서 그걸 기억하십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쓴 시가 그 장문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고전 읽기 이제 대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거창 대성고등학교는 네. 특기장 학생 제도가 잘 돼 있었어요. 뭐 체육, 미술, 문해 이런 데서 제가 대성고등학교 문해특기장소를 가서 3년을 그 문해특기장소로 다녔죠. 아, 저도 그 학교는 가본 적은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예, 예, 그 향교 인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가 향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대성중학교. 예, 예, 그 옆에가 옛날에 대성여산. 예, 그 제 길거리에 있는 학교가 우리 예, 대성고등학교. 예, 이 그 학교 저간이 부산의 해운대 중고등학교 저간하고 같은 예, 예, 이사장이 설립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꽤 큰 학교 재단이었죠. 한 학년에 8반까지 있었는 그래서 예, 꽤 큰 학교. 예, 지금도 뭐 그 장도 예, 예, 맞습니다. 예, 유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어릴 때 그 학교까지 그한 20년 정도 걸어가셨다 하면 그것도 혹시 큰 뭐 기억에 남거나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너무 공부만 열심히 했다가 뭐 이런 거 말고요. 이거 그때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건 뭐 제가 아주 겨우장이었어요. 그때는 뭐 시골에 우리 땅에서 맨날 뭐 누구 밭에 서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때 뭐 소목이도 다니고 같이 소목이도 다니고 예, 이렇게 예, 합니다. 나무도 겨울에 나무도 하러 다니고 여름에는 봄에는 꼴도 베러 다니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세계를 자연을 좀 더 세밀하게 그 관찰하는 그런 어떤 시인의 심성이 그렇다면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런 게 뭔가 그 밑바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제 시 속에도 그때 어릴 때의 그 추억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죠. 서사적으로. 예. 근데 뭐 이건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실 뭐 그 함량이나 이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안위하면은 조금 기시가 좀 세다. 예. 그 뭐 함양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안위 출신이라 하니까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또 이제 안위에서 듣기에는 네. 그 안위 추구한 사람이 함양 산 사람 이런 면 아니라 네. 안위 죽은 사람 한 사람이 좀 함양보다 더 센 데가 거창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창 산 사람 이렇게 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남해에 있었는데 창선 사람들은 고향을 얘기할 때 꼭 창선이라고 안이라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안위 사람들이 그래요. 안위 사람들 고향이냐면은 그 함양이라고 하지 않고 안이라고 해요. 예,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이 이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예.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고향이 어디냐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이야기했죠. 예. 그게 실제로 일어난 에피소드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안이가 그 해맹산청 안이거창이 됐거든요. 함양산청 안이거창이 동등한 hen정도 hen급의 고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 영모가 를 일으키면은 영모가 있으면은 사람만 삼족을 이에 매라는 게 아니고 고을 자체를 폐지를 했었어요. 그런 것도 많았죠. 그러니까 조선 중후기 또 중기쯤에 그 정인왕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고을이 안이가 한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안이를 반으로 쪼개서 지금 서상서하 네. 지곡 수동이 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함양에 붙이고 예. 거창에 있는 서성돼 있는 데가 아이 그쵸. 예. 천북산 예, 예. 요거는 이제 거창에 맞습니다. 예. 안이는 함양에 복속을 시키고 예. 그래서 지금 그 행정구역이 지금 이대로 맞습니다. 오고 있어서 한강 사람들 개념에는 안이에 대한 속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이 그 자체라고 우리는 이제 안이 그게 맨 소지지에 학교하는 거 안이읍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읍에 간다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연안 박지원이 예. 그 중국 사신으로 따라갔다가 그 물레방아 그걸 시설의 원리를 가지고 안이 현감으로 왔을 때 지금 그 산촌유학교육원에 있는 안심마을에 예. 처음으로 시설을 했거든요. 예, 예. 사실은 물레방아의 고장하면 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함양이 아니고 안이가 예. 물레방아의 처음 시작됐던 맞습니다. 곳이에요. 예. 예.
저도 며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안희중학교 총동창에서 하는 심진축제에 예. 제 축시를 좀 써달라고 해서 예예. 내고장 안이 예. 했는데 시를 아 예 봤습니다. 예예. 예. 안 그래도 오늘 안 그래도 원장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인제 안희 초등학교하고 인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근데 참 어떻게 거창에 계시다가 어떻게 또 진주 교대를 가시려고 하셨는지 아. 또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우리 시골에서 예. 다들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예예. 저는 그때 국민학교 졸업하고도 중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 아 그럼요. 완전 그렇죠. 그렇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거 또 인제 반도 지나가를 못 하고 저는 어떻게 뭐 그렇게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은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아마 대구쯤 대성고등학교쯤 어쩐데 뭐 다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예예.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확실치가 않죠. 내가 지금 대학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 고등학교 3 학년 때 우리 부모님들하고 동생들 식구들은 다 김해로 이사를 했어요. 예. 좋은 초만 남네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 공부는 그때 딱 한 달 해 봤는데 예.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뭐 공부도 열심히 하셨다 그랬잖아요. 학교 공부는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냥 공부만 해도 먹고 가는 거고 나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에서 그래 안 해도 뭐 공부를 따로 뭐 안 해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예. 뭐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제가 자율학습이나 이런데 야자 하잖아요. 예예.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했는데 저 감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식이 없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3 학년 때 어쨌든 시험을 하면 그때 학력고사 첫 세대예요 우리가. 아 예. 우리가 첫 세대가 많거든요. 예예. 학원 자율화 그때 예예. 80년대 초반에 학동 학생으로 바뀐 것. 그하고 예비고사 본고사 치다가 우리 학력고사로 바뀐 거. 그것이 쏘고 자율화 두발 자율화 거기? 그 시기는 제가 81 학번이거든요. 파일할 거니까. 보니까 예. 78, 79, 80년대 고등학교를 예예예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학력고사 좀 치는데 시험은 치보자. 생각으로 제가 한 달을 공부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시험은 치는데 네. 이게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으니 썩 좋은 점수는 아니고 끓이기는 아깝고 하는 정도였는데 한국 점수가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집에 얘기할 좀 상황은 아니고 예. 그래서 가장 싼 대학을 찾아본 거예요. 가장 싼 대학을. 그게 교대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교대 그때 입학금 포함한 등록금이 11만 3천 이었어요. 네. 11만 3천. 그걸 내가 고등학교 때 문혜일 선생님한테 빌려서 내가 거의 마감이 다 돼갈 때쯤 김천 열차를 타고 내김에 가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대에 들어가서 갈 때 인제 교대를 선택해 보니까 이게 남자들은 또 명명이 어떨 건데요? RNTC라고 아 예. 그지 안 그래도 다음 지금 예.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예. 안 그래도 그거 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꿈 먹고 알 먹기잖아요. 예예. 이제 학비도 등록금도 싸고 예. 그래도 군대도 안 간다고 네.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인제 한참 좀 학생운동가 그렇죠. 예예. 이럴 때 가서 교대 뭐 공부가 뭐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적성이 조금 안 맞았던가요? 재미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때도 대학 가서도 공부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잘 찾아가는 거 보면 머리가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머리가 저도 나쁘다고 예 그게 잘 찾아가시는데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예. 어머니가 내한테 뭐 재산 안 물려줘도 이 멀쩡한 사지하고 예. 좋은 머리를 아이 그러니까요. 예.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내 한계다 싶은 적은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좋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대를 뭐 졸업을 하고 제가 그때 우리는 경원 적체가 심해서 아 그때도 그랬습니까?
반 정도는 발령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한 1년 동안 임시교사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다른 데 공장에서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예. 임시교사 군에서. 그럼 첫 발령지가 어디란 말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가 첫 임시교사를 했던데 밀양이었어요. 밀양에. 밀양에 4개월 임시교사를 하고 또 청량에 1개월 있다가 다시 거창으로 가서 예. 거창으로 가서 기간제로 있다가 음. 80 제가 3년도 3월에 졸업을 했는데 84년 3월에 첫 발령을 받았죠. 거창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발령을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참 내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구나. 어떤 그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뭐 교대 이것도 재미도 없고 뭐도 재미도 없고 이런 부분들. 근데 내가 애들을 직접 맡아서 정말 담임을 하고 하는데 너무 이게 제게 맞고 아, 그래요? 내가 예. 초등 교사로서 갖춰야 할 부분들을 참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저 그림도 좀 그리고 예, 뭐 이게 다방면에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음악 예, 예. 하고 글쓰기 이것도 예,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생각에 너무너무 재미있고 나야말로 천생 이게 국악 선생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5년 6개월 예.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시간과 뭐 돈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애들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사 협의하다가 정교조 하다가 창립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해직이 되었던 거. 그럼 회직이 됐던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니까 87년 5월에 아, 그때 상당히 일찍. 교사 예. 협의회가 만들고 89년 네, 예. 5월 23일이었나 28일이었나요? 이때 이제 그 시기에 정교조 이야기가 나왔을 때죠. 예, 예. 89년 예, 예, 맞아요. 예. 89년 89년에 그 교사 협의회를 정교조로 예.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죠. 그때 아, 그 많이 소식. 주인의 한 제 기분은 전국에 한 2만 5천 3만 정도 교사들이 그 정교조합으로 가입했던 걸 기억하고 네. 정부에서 그때 노태우 말씀에 정부에 되셨었는데 정부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정기적으로 탈퇴를 안 하면은 다 해직시키겠다. 네, 예, 그랬었죠. 예. 그때 이제 대부분의 우리 조합원들이 뭐 어쩌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여의치 않아서 그렇겠죠. 다 탈퇴를 하고 한 1,600~1,700명, 제보가 많아요. 1,600명까지 이제 탈퇴가서를 안 썼고 뭐 이미 뭐 결심을 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해직을 일단 뭐 길을 가겠다. 예. 그래서 그때 저도 89년 8월 22일자로 예. 해임 통보를 받았고 4년 6개월 동안 해직 교사의 시절을 보냈죠. 아, 그러면 그거만 퇴직금하고 뭐 그래도 생계가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해직이 제가 그 교사로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이렇게 했던 데가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고 예.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바로 해직이 됐던 것 같아요. 예. 해직이 되고 나서 이제는 제가 교사로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했죠. 그래서 그때 해직되고 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시민운동 조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참여와 자치련 그 참국민 모임 그 창립 사무국장을 맡았었고 시민들 그 아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을 예. 그 창간하면서 제가 창간 편집국장을 맡아가지고 그 신문사 언론운동도 했고 그리고 제가 뭐 고등 3년 동안 매특기장을 다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뭐 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해직이 되고 나서 뭐 다시 이제 등단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집도 내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경험들이 해직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제 이제 사이즈가 그때 이제 확 커진 거죠. 안 그랬으면 초등학교 교사로서 참 약간 교사로서 만족하면서 살았을 텐데 거기서 바로 느끼고
근데 제가 이제 바깥에서 4년 6개월을 살아본 뭐 어떻게 보면 한복판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 시대의 경량의 한복판을 맞습니다. 예.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때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 때 예. 이제 그 복직을 음. 시키겠다. 네, 예. 복직할 사람 복직해라 하는데 제가 고민이 빠졌죠. 고민이. 복직을 하느냐. 그때 이미 또 거창에서 제 어떤 그게 좀 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제 어떤 위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그 역할들이 네, 예. 있었던 건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학교를 복직을 하느냐 아니면 이 일을 계속 하느냐. 결국 내린 고민은 그래서 제가 신문사에 제가 사장 대우 편집국장하고 있었는데 네.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한 달간 단식을 했어요. 하면서 단식 생각을 좀 가다듬었어. 예, 예. 그 내가 모든 일들이 다 여기서 내 교사로서 시작된 게 아니야. 예. 교사로 시작되니까 다시 학교 돌아가자는 이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제가 94년도 특별 채용식으로 네. 그때 이제 해직 교사들이 뭐 이렇게 복지 안 한 분들도 계시고 그때 저는 복지 대회에 참여를 해서 복직을 했었죠. 네. 근데 내가 거창에 복직을 했어요. 예, 예. 그럼 그때 복직을 하고 이랬을 때 뭐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뭐 그때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어쨌든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까지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한번 결심이 서면은 제가 좀 자고우면 안 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 자체가. 예. 어쨌든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일이고 그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도 끝까지 그래도 한 번씩 쓰지만은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사실은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뭐 아들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없었겠지만 속으로야 뭐 어쨌든 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뭐 사표 내고 그냥 포기해서 쓰고 네, 예. 다시 복직을 하는데 거기에 좀 대의를 참냈으면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쭉 내 같은 말씀을 안 하셨고 아. 뭐 집에서도 그런 그 있고 뭐 어쨌든 그거 좀 내막이 있었어요. 그 아. 사연이 제가 뭐 순탄하게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편하게 어떤 직장 옮기듯이 선택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아니죠. 문제. 예, 예, 예. 그 애들이 그때 큰애가 태어났을 때고 예.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세운 뜻이니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해직이 되고 나서 제가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뭐 큰 것이고. 그러면 일단 94년도 이제 복직을 하셨고 그러면 학교 생활 쭉 하셨을 거아니에요. 그것도 거창에까지 했다고 생에서 예, 예. 하셨고 그럼 그 이후엔 또 뭐 어디로 뭐 가셨습니까? 제가 좀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3년을 복직을 그 복직하고 3년을 예. 그 창간내 웅남초등학교에 네. 그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국민학교와 초등학교로 아, 그렇죠. 55년 그 시기죠. 94년 95년 예, 그 시기죠. 예, 예, 예. 요번이었는데 근데 그 차에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 놓으니까 예, 예. 제 어떤 역할들이 있어 놓으니까 아이고 복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애들 교육에 전념한 나는 그거 이제 이제는 예. 애들 교육에 전념하려고 복직을 했는데 예. 그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고. 아. 하여튼 내가 여기서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 오라고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그걸 내가 다 박정하게 그걸 외면은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글쎄 내가 왜 복직했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거창을 뜨자. 여기 거창에 있다는데 정치하겠다. 네. 정치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내 나름대로 이제 그 층을 정리한다 해서 고별 시화전을 했습니다. 고별 시화전. 아 그때 그래서 시야전 하시네요. 예. 고별 시화전을 했는데 사람들은 고별 시화전인지 모르죠. 나는 이제 나 찾는데 영리한 고별 시화전인데 한 10,000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막 고등학생들 단체 그거고 이미 어떤 제 이제 문인으로서의 그거는 전국적인 그게 되고 제가 그 영성이 있으니까. 그쵸. 예. 첫 시집이 엄청나 방문을 예. 그때 예. 네. 어쨌든 정리를 하고 이제 저 남해로 갔던 거예요. 예. 이제는 정말로 막 아는 거 다 있고 애들한테 다시 내 해직되기 이전에 그때 초임교사 때처럼 이제는 애들만 보고 살자. 예. 교육에만 전념하자 예. 갔던 건데. 뭐 어쨌든 그 창에서 남해 미조로 갔더니만 그것도 미조도 아니 남해도 그 창 없어. 민주초등학교 가셨어요? 그렇죠. 미조초등학교인데 가려고 간 건 아닌데 예. 미조초등학교가 참 어려운 여건에 있던 학교예요. 백지도 아니면서. 제일 끝이니까. 그러니까 예. 경상남도에서 제일 끝이 이제 나 그러니까 뭐 어딘지도 모르고 뭐 이게 간 사람들 그 전입한 교사들 그 초임 교사들 네. 근데 1년만 있으면은 그 딴 데 보내줄게 하고 가는 데였어요. 미술학교 가서 저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기는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은 반 이상이 조선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없든지 어머니가 없든지 예. 그게 바로 어촌 거잖아요. 애들 학교도 사실은 막 좀 더 안 하려고 1년 있다가 나오고 1년 있다가 나오고 하니까 뭐 그냥 버려진 학교이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가서는 그 학부모들 많이 싸웠어요. 친구들 당신들이 이 모양이니까 또 애들이 저 모양 아니냐 아무튼 싸우겠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갈까 정도라고. 그리고 제가 또 살아온 게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 다 부딪히면은 정면으로 그냥 하기 전까지 가서 해야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고 가면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그런 게 들어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학교를 내가 배낭함 시켜보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 뭐 찾아갔어요. 1학기를 보내고 방학 직전에 교장한테 찾아갔죠. 그때 교장님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학교 돈 100만 원만 더 됐죠. 그래도 달라. 내가 뭐 우리 올해 안에 갖겠다. 그래서 그 뭐하는 일단 풍물반을 만들어야겠다. 예. 이 애들은 넘쳐나게 끼를 발산하는 가장 좋은 건 풍물반이다. 풍물반도 안전만 안 하고 선반하겠다. 선반. 안전만은 뭐 실내에서 하는 거 그때 그 상황에서 김덕수가 만든 거잖아요. 3월 놀이는. 예. 우리가 이게 종합예술인데 풍물은 거기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음악 중심으로 딱 땡겨 3월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바깥에 사람이 모이는 거 두려워 가지고 풍물을 못 하게 했던 거죠. 일제 때도 그렇고 우리 뭐 상당한 그 독재국가 때도 그랬던 거거든요. 못 하게 하니까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그 3월은. 근데 선반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반 애들만 때리고 뭐 깽가리 몇 개 사고 장구 몇 개 사고 북 몇 개 사고 이렇게 해서 그 호도 분교가 있었어요. 섬에 딸린 그거는 백제예요. 우리 본교는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본교는 백제가 아니고 본교는 안 오려고 그러고 안 했으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백제는 본교는 섬에는 도에서 바로 꽂혀가고 내려와고 그 사람들이 뭐 금팽이가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또 섬에 우리 본교에 애들 데리고 와서 열흘 정도 정말 마음에 지옥을 전했죠. 제가 자고 밥 먹을 때 말고는 이게 장부 뭐 풀지 마라. 공포 여행구에 다니는데. 그 딱 외유로 탄 오이비다 딱 그네였어요. 어쨌든 간에 선반을 하려면은 이게 악기가 장구나 이런 게 몸에 딱 붙어야 되거든요. 내 몸하고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고. 예를 들어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뱀미 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고 9월달 운동회 때 새카맣게 나왔는데 이제 그 풍물을 하는데 예전에는
농촌 특히 바닷가에 다 풍물 매구패가 있었어요. 매구패가 네.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일제강점기나 뭐 어쨌든 간에 뭐 독재 그 길을 거치면서 다 이게 없어진 거긴 하지만은 무슨 그냥 학교에 매구 소리 들리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전체가 다 한 거예요. 그때 IMF 네, 또 큰일 아니니까 외국 내가 막 이제 97년도에 IMF 왔잖아요. 예, 제가 97년이죠. 남해 갈 때가 예, 예. 97년도였고 그래 이제 대기 연기 있잖아요. 아, 예. 요 밑에 있습니다. 그 나중에 번지로 꽈가 예. 이것도 달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풍물 그걸 하는데 운동장 맨날 조그만해요. 몇 번 갔습니다. 거기 아까 미주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정말 좁혀졌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전자라도 안 꼽히고 전나 만 원짜리 안 꼽혔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만 원쯤 들어왔더라고요. 예. 이게 꽂힌 돈만.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교수한테 100만 원 갚을 거야 가니까 아이고 뭐 이미 지출된 건데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악기를 더 늘리고 풍반 2년도 좀 더 늘죠. 다른 반 학년까지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풍부를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2월 그 정월 대보름 때 예. 정월 대보름 때 애들 데리고 지진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상세를 직접 잡고 어쨌든 사설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한 이틀 반 정도 했는데 마을 전에 또 돌아다니는 정말 집집마다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도 다 했어요. 배도. 그 조금 전에 송정까지도 갔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민족초등학교 학교가 초전, 네. 상, 본촌, 팔랑, 다파 이 5개 예. 자연물화이고 예. 설리 그 설리 좀 조그마한 동네 그거에 포함 6개 자연물화이인데 그 자연물화에는 안 간 데가 없고 설리는 못 가본 것 같다. 저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 배도 이렇게 뭐 어쨌든 한 7,800만 들어왔더라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 그렇겠죠. 예.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등대예술제를 한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어쨌든 이 교수님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연구부장을 직접 맡아가지고 예.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때 학교 교육까지 제 만들기 있었는데 학교 교육과 만들고 설명회도 하고 애들을 5시까지 다 그냥 재능반 네. 특기 적성 교육 방과후 그 있어. 그때 그걸 하기 전이었거든요. 예. 아마 98년도 이해찬 그 교육부장 할 때부터 뭐 특기 적성 교육 이런 게 나왔을 텐데 네. 이전이었는데 어느 쌤들이 이제 뭐 출퇴근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태 너무 막겠노. 그냥 내 저녁에 술 사주고 밥을 밥을 4-5명 있다니까 사태 있는 젊은이들을 예. 중학생들을 그냥 오후에 그냥 너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씩 맡아라. 서예 뭐 컴퓨터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풍물반 맡을게. 학부모 풍물반. 학부모도 해라. 학부모가 학교 안 오니까 자꾸 뭐 그때 막 일주일 초등학교는 선생이 술 먹고 다닌다고 그냥 전화해 보고 투수 넣고 애 뭐 좀 그때 있다고 해가지고 막 투수 넣고 막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그냥 골치 아프고. 애들 와도 얘기도 안 해주는 게 우리 학교에. 그러니 그래 우리가 놀면 뭐 하겠노. 제 교수는 내가 사줄 거니까 한두 개씩 맡아라. 이렇게 해서 그 재능반을 학부모 재능반, 학생 재능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를 이제 잡아놓고 다시까지 그냥 잘하면은 시간표 잘 주면 한 3개 정도는 할 수 있니? 이게 실력이 많이 좀 늘겠는데요? 보니까 그래 되면? 학부모들도 한 60명 정도 네. 하는 거야. 학생들이 5시까지 학교에 있고 학부모들 60명 정도가 와가지고 맨날 그게 뭐 이렇게 간다고 하고 있고 서예반, 컴퓨터반, 풍물반 여기는 학부모들도 반도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내보고 그때 미주에 또 무슨 뭐 속셈하고 뭐 등등 많았거든요. 예. 컴퓨터하고 뭐 음악원 있었는데 애들 안 보내니 학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쫓아내겠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또 싼 게 와가지고 그래. 근데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 선생님이 다 할 수 있고 컴퓨터는 컴퓨터반 학원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 와서 직접 해라.
학생 1인당 하는 그거는 뭐 학교 그걸 하든지 할 거니까 우리 학교에서 해라.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 우리는 방법을 할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 애들 아마 안 갈 게다. 그게 낮에는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유일하게 컴퓨터 강사로 가고 나도 학교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맡아가지고 학교에 굉장히 협조적인 그랬었는데 아주 그렇게 해서 그 미조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교사로서 할 수 있던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막 정말로 그때 제 슬로건이 학교 속의 지역 속의 학교였거든요. 이스가 요즘 관련 요즘 남도 어떻게 있잖아. 그때 제가 98년도부터 그 연구부장을 맡아가지고 미조 초등학교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내건 슬로건이 학교 속의 지역 속의 학교 이거였던 거예요. 예. 지금은 학교 교육과정이 뭐 일반화돼 있고 뭐 그게 나중에 뭐 100대 교육과정 뭐 이거 뭐 선발도 하고 있는데 그 특기 직선 교육, 뭐 학교 교육과정, 학교 축제 이런 모델들을 그냥 정말로 좀 우연 없이 뭐 어쨌든 사람들은 다 가는 그 우연 없이 해봤죠. 그 4년은 있었어요. 4년은 대부분 다 막 1년 하다가 다 가버렸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 하나는 처음으로 그 미조 초등학교를 자원에서 넣은 선생님이 있더래요. 관내에서. 예. 관내에서 같은 것도 모르겠는데 관내에서는 바로 교육청으로 그 내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배당한 대로 가는데 우리 관내 내신에서 미조 초등학교를 지원한 여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 선생님이. 예. 처음 지금은 이제 준백지가 돼가지고 서로 들어가긴 했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미조 초등학교 올라간 사람이 없었거든. 그 선생님 얘기가 우리 등대수제 팜플렛을 보고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나 해가지고 지원했다고 얘기하고 여기 왜 안 나가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정말 와서 해보고 싶다고 참여를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과가 좀 그런 쪽에 보였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여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막 여수 방송까지 낮은 방송까지 나오고 뭐 신문 남해 있는 신문들은 그냥 그때 정현태 군수가 그 남해 신문 편집국장을 하고 있을 때 예. 그때 군수는 김두관 그렇죠. 예. 그때 그 정현태 군수가 제가 미조 초등학교에서 했던 1년 나이가 연배가 같은 인재 아닙니까? 예. 근데 축구 점진하고 네. 그랬는데 그 오인태의 등대교육이라고 해요. 네. 그 1년의 활동들을 오인태의 등대교육. 자, 경력을 보니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 같은 사람은 이런 잘 모르거든요.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방금 어쨌든 그 미조 초등학교에서도 그러고 네. 그리고 내 산에 있다가 문산에 와서도 또 문산에 진주문산에. 진주로 나와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남에서 다니기 너무 힘들고 다니기는 그래서 이제 진주를 4년 만에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그래도 4년도 엄청 오래 있었던 거예요. 와서 문산에 있을 때도 그 미조 등대교육을 그대로 이식을 한 거죠. 문산에. 그렇게 문산예술제도 하고 그게 문산 초등학교입니까? 진주 문산초등학교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 했고 네. 그러다가 이게 제 인생에 또 하나 전환점이 됐던 게 저는 일을 하면서 그 성과를 내 것으로 챙긴 적이 없어요. 예. 내 것으로 챙기면은 다른 사람 따라주지도 않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간에 그 실내로 내는 교대 다닐 때 개천일제 백일장 장군을 해서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거 할 때 좀 더 이게 뭐 승진하려고 하면 어지간하면은 뭐 면접 중딩 교수가 그기 때문에는 교육부 장관상을 다 받죠. 순서가 대체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미조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그 근무를 했을 때도 그렇고 문산에서 했을 때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도동에서 또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다시 와가지고 내가 5년을 교육청에 장학사로 있었는데 예. 그때도 뭐 사실은 떠나면서 금평이라는 걸 청원을 받고 근데 이제 꼭 옮겨야 되니까 예. 그래도 2년 반을 수석 장학사를 했는데 예. 뭐 점수도 양보하고 상도 다 양보하고 예.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남이 교육청의 장학사까지 전문직에 있으면서까지 그렇게 했고 가고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해서 부장 점수를 챙겨 보니까 제가 부장 점수 거의 제 기억으로 복장와서는 다 부장만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연구부장이었는데 부장을 4년인가밖에 없더라고 부장 점수가. 예. 뭐 또 부장 점수가 다 그냥 양보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했었어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문직 말씀하셨는데 예. 전문직을 제가 하려고 했었거든 일찍 했겠죠. 교장 교감 되려고 했었거든 일찍 했겠죠. 그렇게 그랬으면은 제가 발령받고 신규교사 때 내가 3년도 안 돼서 내 수험연구원 1등급 하고 이랬었는데 각종 그 대회 심사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는 성진에 있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때는 애들 그것만 관심이 있어 일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박사과정까지 들어가고 그때 경남작가의 회장을 내가 맡으면서 전국문학인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이 학교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 하고 예. 이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제가 어, 이 일을 하려면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담이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시간에 이제 시간을 빼서 그래도 교대에 또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그렇습니까? 시간에 예.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학교에 처음으로 예전에는 내가 일을 뭐 학교를 주저하고 있었을 때고 학교 일을 이제는 못 하겠다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제 이미 내가 너무 이제 뭐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그 전국문학인대 하고 나서 바로 내가 박사 논문 써가지고 학위까지 받았고 뭐 어쨌든 근데 뭐 정말 꽤 알려진 시인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에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진짜 만만해. 뭐 이렇게 좀 마음대로 뭐 그렇죠. 예. 불편하지. 예. 그리고 동료 교사들한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지금까지 점수 챙긴 한도 아까 말씀드린 예. 정신은 없고 이거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복직할 때는 고민을 한번 했었고 내 인생을 두고 예. 고민했었고 그때는 일한다고 그 정신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이렇게 그냥 바늘방석 앉은 기분이에요. 예. 내가 뭐 크게 잘난 것도 없는데 예. 이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결국은 나도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딘가? 이어서 지금 내 점수 딴다고 뭐 그러면 임팩트 끼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점수 예. 누군가가 또 내가 점수를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갈 거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고 이제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이걸 사람은 다 자기 자리를 가야 주변 사람도 편안한 건데 내 갈 자리가 어딜까? 그래서 내가 모교 교수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한 교대예요. 약 7년 동안 또 시간을 했어요. 예. 네. 어쨌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또 사립 대학도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그만큼 됐는데 사립을 가면 신규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립으로 가야 내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럼 국립을 간다고 그러면 갈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간에 다른 데도 뭐 경상대학교도 강의를 하자면 나 그것도 안 하고 어쨌든 교대에 전념을 했는데 올인을 했는데 예. 강의도 거기서 하고 나 대학원 다닐 때도 문화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목요이기 때문에 예. 더 쉽지가 않더라고. 한 2년간 하고 나니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렇다고 내가 학생들이 뭐 알겠습니까? 2년 동안 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예. 뭐 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막 속만 끓였던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고 내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을 내가 무엇이 대가로 살아온 게 아닌데 그것이 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더라고요. 예. 초라해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길이 아니다고 할 때 내 눈에 들어왔던 게 그때 이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고 네. 하면서 장학살 선발은 규정을 내가 교감생 책상에서 공문을 본 거예요. 예. 보통 마치 내 뽑으려고 해낸 것처럼 그렇더라고. 예. 뭐 학위가 있으면 뭐 박사학위가 있으면 얼마 논문 또 학점 거기에 뭐 등재지에 뭐 이렇게 하면 논문이 얼마 또 뭐 저서나 등등 제가 작가의 회장을 6년 했다고 했잖아요. 법인 예. 그 단체에. 예. 뭐 그것도 이렇게 사회활동 활동 경험 얼마 해가지고 쭉 있더라고. 근데 뭐 그것도 마음대로 했어요.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 승승장구를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남들 논술 예. 그 시험은 서류 심사 예. 그거 있잖아요. 방금 했던 그 서류 심사하고 논술 예. 다음에 구술 면접 이렇게 됐으니까 뭐 제가 또 논술 또 오직 잘하겠습니까? 뭐 이 서류 점수도 내가 네. 예. 뭐 이렇게 가할 게 없고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길도 내 길이 아닌데 나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고민한 게 그러면은 내가 뭐 나도 그만두고 안도인처럼 뭐 젊은 작가로 나갈까? 예. 근데 그때 또 애들도 이제 한참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상황도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를 막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시인이고 박사고 다 그 던져버리고 다시 내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교사였을 때처럼 돌아가서 근데 작은 학교는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작은 학교는 다 점수 달라고 다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대학으로 가자고 생각했던 식으로 내가 또 전문직 시험을 짓는데 그 승승장구한 게 아니고 예. 2010년도 2009년도에 시험을 치고 2010년도 공채 그게 됐던 거예요. 예. 네. 6개월 그러면 2010년 3월에 제가 인턴 장학사로 예. 근데 그 한 번 내가 첫 때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그 특별 전형으로 원단체 담당 장학사로 시험을 쳐 가지고 됐는데 합격을 했는데 뭐 어쨌든 저기서는 그때 2010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예예. 2010년 6월 이었어요. 예, 맞아요. 지방선거는 딱 그렇죠. 그 이제 28년도인가 그 민설로 바뀌면서 그때 보궐 임기가 예. 보궐 비슷하다 예, 2년짜리가 있었죠. 예. 2년만에 예. 그렇게 썼는데 어쨌든 나를 뽑고 했던 그 교육감이 떨어졌어요. 예, 눈치 못 이면서 처음에 들고 떨어지고 그분 알겠어. 소위 말하는 보수 교육감이라는 사람 됐는데 예. 그 사람이 뭐 정교조 가만히 놔두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분 잘 알아요. 진주교육장 예. 하실 때부터 예. 잘 알던 분인데 어쨌든 이제 6월 달에 교육감 승해가지고 이제 교육감이 바뀌고 네. 8월 달에 내 전문직 그 연수까지 받고 왔는데 처음부터 9월 일자로 파견교사 인턴 장사 할 것이 싹 다 학교 다 내버려 버린 거예요. 예. 학교로. 그럼 학교로 다시 돌아왔죠. 이미 내 자리가 없어요. 그럼 내 자리는 아는 사람으로 지금 채워졌고 네. 과원으로 있으면 이번 그 8월 달 나가서 내년 2월에는 내주겠지. 관련을 나도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그거 들어갔으니까 내주겠지 했는데 아니 그때는 한 2월 20일쯤이나 돼서 그 인사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내 명단이 없더라고요. 이름 명단에 내 이름이 없더라고. 그때 내가 담배 끊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오래 가겠구나 하면서 내가 내를 버티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의지를 붙들면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담배를 끊은 거예요.
30년을 피던 담배를 하루 2-4가지 피던 담배를 제가 참 골초했거든요. 바로 그냥 끊어버리고 지금 이제 14년이 넘었어요. 그때 끊은 담배를 제가 주식 끊으시기 비슷하네. 잘 끊었죠.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담배 끊는 것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채 동기들은 다 나고 나만 안 난 거예요. 예. 나만 정규직 표직이 돼 가지고. 뭔가 조금 그 소위 말해서 표적 핀들해야 된 거네. 예. 걔가 우리 동체 동기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예. 그랬는데 거기다 내가 교원단체 담당으로 그 특별전형 받으니까 오해도 했을 거고 예. 내 정규직 간 거를 아마 다 아는 예.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발령을 내주는데 나만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서열 명부가 예. 2년 되면은 효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럼 내가 그 공채 된 게 합격한 게 무효가 돼 버린다고요. 그럼 이거 행정소송감이죠. 행정소송감. 너를 공채를 뽑아 놓는데 가지는 건 안 줬던 거는 그렇죠. 응? 예. 그거는 행정소송하면 100%가 내가 이기는 거죠. 행정소송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다시 면접시험으로 치락하더라고요. 다시 명부를 다시 만든다고. 그럼 2년 만에 면접시험 다시 쳐 가지고 그래 내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남의 교육청으로. 예. 그리고 남의 교육청에서 위급이 심했다 그죠? 남의 교육청에서 내가 5년을 채우고 예. 5년 이상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연구정보원에 가서 거기 연구사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교장 자격 받고 산천여학 교육원 내가 예. 있다가 원장을 있다가 내가 묵계초등학교로 교장으로 처음으로 교장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 하셨으니 그래도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또 교사하고 또 가지는 또 마음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늘 역할 인식을 강조해요. 네. 교사는 교사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어때야 되는가 역할 인식이 되고 교장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은 교장으로서 역할 인식이 고유한 역할 인식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교장이라는 게 그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교장으로서 애들이 따로 있다는 건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교사하다가 교장이 돼 버리니까 사실은 교장으로서 준비가 안 되고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돼 있으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이렇게 혼돈이 있어진 것 같아요. 예. 뭔가 교장으로 교장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완전히. 어쨌든 교사는 애들 교육이 첫 우선이고 교장은 이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다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예. 전부 말 그대로 관리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교장한테는 관리 능력이 맞습니다. 필요한데 예. 그래서 교장의 역할은 학교에만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뭔가 영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역할을 또 하면서 뭐 어떻게 되면 또 상급 관청이 돼서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그 노비가 아니라 정당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는 학생에 대한 그 인식은 뭐 그거는 교사와 해서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학교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역할 인식이 내가 교사로서 애들 무엇을 가르치는 역할이 좀 교사한테 있으면은 우리 학교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인식은 교장이 먼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사는 교사로 역할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학부모도 그게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우리 교육에서 한 주체거든요. 그럼 학부모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학교가 잘못된 데서 비판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건 우리 애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교사든 학부모든 교장이든 다 역할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교육감은 더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렇죠. 더 큰 역할 인식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책임감이 필요한 네. 것이고. 그래서 뭐 차이를 한다면 그런 거죠. 그 급에 의한 뭐 그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이렇게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고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교장과 교사는 교장이 교사의 위에 있는 그게 아니라 교장이라는 자리가 따르고 교사라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뭐 또 시가 있는 밥상을 주셨고 제가 사실 참 무식한 제가 이 시를 말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까 뭐 우리 안희에 있으시면서 시를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그 시집을 이렇게 냈던 게 원래 뭐 어릴 때부터 시를 계속 좋아하셨던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때 예. 내가 처음으로 백일장 나가지고 장문을 한 거 천정문제가 참 예. 이게 계기가 돼 가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네, 예. 백일장성을 예. 다니고 그 대학에 가서는 그때 참 이게 시간 우리 경상도 원래 음기가 난 때였잖아요. 그때는 한 학기에 도단위 그 장급을 수상을 못 하면은 다음 학기 사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6학기를 하면서 예. 내가 그냥 시에 대해서 얼마나 환멸을 끼겠어요. 너무 쓱가하고 부담이 얼마나 됐겠어요. 아, 일산에 내가 잠깐. 예. 안 하면 또 예. 떨어지고 예. 그러고 내가 사실 그때 내가 사실 좀 그런 정도 장학도 안 거든 고등학교 때는 그것도 사실 힘들었던 시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 가서 나는 국어과 안 갔다니까요. 미술과 갔지. 뭐 중학교 때 그 어디 안에서 좀 미술 수업도 되고 예. 그러니까 꽤 큰 학교인데 예. 제가 미술 반장을 할 정도로 또 미술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미술과에 갔다니까. 예. 내가 발령받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뭐 시를 써서 돈 벌어야 될 일도 없고 예. 내가 이제 어쨌든 높은 모아서 내가 갈 수 있으니까 나 그래서 내 시를 안 썼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메모 삼아서 일기참 써놨던 게 첫 시집이었죠. 엄청 많이 와 가지고 돌싱다는 그럴까. 그때 내가 해직이 되고 나서 그때 음단을 했다가 예. 많으면 훨씬 그 이전에 했을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었으나. 근데 내가 시에 대해서 아유 그냥 환면필상을 느끼고 있었다니까. 음기가 나가지고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해직되고 나서 내 비트 이제는 뭐 시도 쓰자. 그래서 내 써가지고 시집도 내고 등단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시집 6건, 예. 또 동시집 2건, 산문집 2건, 연구서 한 거, 어렵습니다. 11권 내고 한 8월쯤 또 내가 2번째 연구서가 나올 때 대단하십니다. 예. 책을 참 10권씩을 낸다는 거는 참 대단하신 겁니다. 예. 그 이제 제가 그 우리 원장님 보니까 인문학 서재 이영 이러셨는데 뭐 어떻게 읽게 되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 현장 그 산천조합 교육원까지 9년을 전문직에 있었고 예. 학교 현장에 나와서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예. 학교 교육에 대해서. 예예. 도대체 학교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무엇이 문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뜻을 세웠었죠. 그 뜻을 세워서 어쨌든 간에 그 묵계초등학교 있을 때는 또 교장으로서 내가 값진 역할들 다 했고 예. 그러면서 점점 더 굳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좀 더 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창원으로 학교를 옮긴 거예요. 창원 남정초등학교 예예. 그리고 예. 1년 반 동안 있다가 내가 작년 8월에 퇴임했다고 그러죠. 자 퇴임하면서 이렇게 막 하신 거네요. 퇴임하고 나서 이제 예. 이제는 지금까지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라는 건 없고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난 게 인문학 서재 이영인데 이걸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 미는 부분은 또 이렇게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뭔가를 조직하려는 거예요. 예예. 내가 이걸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고요. 예. 내 집필실로 그냥 쓰겠다. 집필 쓰면서 내가 혼자 준비를 한다는 걸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 내 집필해서 내가 책도 이제 곧 담는 내 것이요. 뭐 사람들 만나 요거. 그럼 그 누구나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예예. 제가 요 시가 있는 밥상을 내고 나서 예. 한 90회 정도 전부 뭐 대학, 기관, 뭐 도서관 이런데 인문학 강연을 예. 5인태 밥상의 인문학, 예예. 밥상의 인문학 이게 이제 강의 브랜드예요, 브랜드. 아니 그래서 저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인문학 강연 해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서재가 뭐 창작실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부상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그 지금 해왔는 거니까 이미 브랜드화 됐으니까 인문학 서재를 하자, 인문학 서재. 이영이라고 안 붙인 거는
그 내가 왜 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옳는 게 있고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예. 우선은 제가 거기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발판으로 지금 연계 예, 그렇지. 그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시면 돼요. 예,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컬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시가 있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원장님의 그 어찌 보면 그 개인 브랜드와 같은 거라 이래 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한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밥상머리. 이게 우리 포털에 예. 다음이나 내일 포털 치면은 오인태 치도 오인태고 예. 밥상시인 치면 또 오인태. 예. 그래서 이거 밥상머리 교육이라 큰 게 상당히 좀 특이하고 재미있었고 그래서 요걸 또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오늘 사실은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참 우리 원장님 인생을 제가 뭐 깊게는 못 들어가도 잠시 좀 들어갔다 왔는데 많이 좀 배우는 것 같고요. 한번 해보시고 뭐 끝까지 뭐 하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제가 처음에는 제가 뭐 어쨌든 그 맡겨진 일, 예. 주어진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제가 4년 6개월 해직 기간 4년 6개월 빼고 나니까 36년 6개월을 어쨌든 교직에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무리하고 나도 이제 몇 년 전에였죠. 이제 하고 싶은 강의만 하고 뭐 크게 내가 뭐 강의는 이제 인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내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금부학하니까 그리고 뭐 쓰고 싶은 글 쓰면서 그렇게 뭐 살자고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또 상황이 또 새로운 상황들이 닥쳐오면은 저는 뭔가가 되려고 한 적도 없지만은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또 나한테 맡겨지면 그걸 회피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또 남이 안 하고 그런 것도 했고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맡아서 했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책무의식을 내가 퇴임하고 나서도 편하게 그냥 내만 생각 살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뭐 즐겁게 뜻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가 우리 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지금 4월 말인데 제가 한 11일 정도나 돼서 한번 또 그때 또 한번 또 촬영해 가지고 또 우리 원장님 또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촬영을 고맙다고. 예, 출연 처음인데 우리는 어쨌든 편집을 잘해볼. 제가 글을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또 하시는 일 또 승승장구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저도 인생 있으면서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배웠고 제가 참 머리가 참 비어 있다는 걸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의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바쁜 세상도 잠시 멈춘 듯해